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에서 선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트럼프 원이라는 많은 현수막이 곳곳에서 내려지며 수많은 참가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개회를 하기에 앞서 애리조나주에 많은 연사들이 참석하였는데 차기 국무부 장관, 주지사, 연방상원의원 후보 등이 이번 선거 후보 경선에 앞서 여기에서 각각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하고 있는 미셸 유엔티리다라고 하는 현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연설을 하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서자 부하고 사람들이 야유를 하였습니다. 리다가 계속 연설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불안 소리 때문에 전혀 연설한 내용이 들리지도 않았고 We the people 하고 시작만 하면 부하고 사람들이 야유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단상에 내려와서 씩씩대고 나가고 있는 리다에게 게이트웨이 펀딧 기자가 반대편 출구로 나가는 그녀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선거 무결성을 위하여 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운샌드는 왜 그렇게 배제를 하였습니까? 하니 째려만 보고 휙 가더니 경비원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자기를 못 살게 구니까 이 사람을 체포하라고. 그 경관이 체포를 하려고 보니까 기자이고 기자가 질문한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주상원 의원은 바깥에 나가서 바깥 외곽을 경비 중이던 경관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앞으로는 출입을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끊임없이 못 살게 굴고 스토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관이 그에게 900불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티켓을 발굴하면서 그 기자를 자기 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청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으니까 그 화풀이하는 걸 애꿎은 기자에게 한 것입니다. 참꿈도 야무집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노가 자기가 다음 차기 국무장관 SOS에 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과연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트위터에 가서 자기가 잘하였다고 지금 트위팅을 하죠. 그 밑에 댓글이 과간입니다. 너야? 근데 왜 그게 나오려고 그래? 그냥 쉬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 섞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선거의 무결성과 우리가 어떡하든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해야 합니다 하고 공화당원들 중에도 진성 공화당원들을 밀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지금 실시간으로 RSBN엔 약 20만 명이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입장하여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는 사람은 한 7천 명 정도이고 바깥에까지 몇천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애리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다음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1월 6일 사건조사위원회에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 그리고 자기가 의장을 맡아서 그 실체를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낸시 펠로시가 이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꺼려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월 6일 날 많은 정보들이 의사당 난입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보고가 되었고 DC경찰에 특히 의사당 파견 경찰들에게는 직접적인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하원 의장의 책임입니다. 낸시 펠로시 보고 DC경찰서장이 주방위군을 배치할까요?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고 주방위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거꾸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낸시 펠로시가 이 함정을 셋업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압력에 굴하여 지금 1월 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의장이고 공화당 5명, 민주당 5명으로 얼른 보면 굉장히 페어한 균형을 이룬 것 같으나 사실은 6대5입니다. 케빈 맥카티가 5명의 공화당 의원을 명단을 제출했죠. 여러분들도 지난주 뉴스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케빈 맥카티 공화당 원내 총무가 5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가 여기에 짐 뱅크와 짐 졸단, 둘 다 짐입니다. 퍼스트 네임이. 두 짐을 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티가 받으려면 5명 다 받고 아니면 2명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우린 5명 다 안 해버릴 거야. 이러니까 낸시 펠로시와 그러면 우리가 5명을 채울게. 그래서 케빈 맥카티가 우리 당원을 네 마음대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 당원이 우리 당원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거기가 갔어.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하는 방법이 있어. 이러고 지금 라이노 2명을 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리즈 체니 지명을 하고 또 에던 킨진즈를 지명을 하였습니다.
리즈 첸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나 에던 킨진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거기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낸시 펠로시가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주 방위군을 낸시 펠로시가 철수를 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폴 고살 연방하원 의원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민 유예 법안을 오늘 발의하였습니다. 고살 의원에 의하면 이미 미국에는 3천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불법 이민자를 마구 문호를 개방하고 집어넣고 있는데 올해만 200만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이 지금 엉뚱한 데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으므로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이민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 이민 문호를 전면적으로 폐쇄를 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10년 동안만 유예를 하자고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왕 이민 온 사람들은 좀 낫겠지만 이민 와야 될 사람들은 또 난감한 상황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황당한 일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바와 같이 연방 검찰에 5명의 중국 과학자들이 기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중에 한 명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주말인 2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국 스파이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전부 철회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중국 공산당 소속의 군인들로서 미국의 유학이라는 핑계를 대고 와서 공자 학원을 뒤에서 코치를 하면서 미국의 공작 활동을 벌여왔던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의하여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부 학교 입학할 때는 중국의 대학교에서 연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교들인 것이 밝혀져서 5명이 기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연방검사가 드랍을 한 것입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이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것인가 하고 기대가 모아졌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전부 철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스파이들 살판 났습니다. 팡팡도 새로 들어와서 에릭 스와웨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자기의 그림을 전시할 조르지 버주 갤러리 전경입니다. 헌터 바이든 그림 판매 예약에 관하여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만약에 그림을 급히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뭐라고 하실 건데요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길거리에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초상화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아주 달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림을 한 점을 그려주는데 보통 많이 받아야 250불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 초상화 경우에는 한 20불도 받고요. 만약 우리 애들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서 그걸 판다고 하면 나는 20불도 못 받게 합니다. 그 자체가 뇌물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터 바이든 그림이 아무리 지가 가봤자 아직 초년 작가로서 1000불을 못 넘어가는데 50만 불을 내겠다고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 맞죠? 헌터 바이든이 최근 몇 년 전까지도 그림이라고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림을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서 그 그림을 50만 불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커넥션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헌터 바이든 스캔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주 이력이 붙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바꿀 수가 없으면 내가 바뀌면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이자 연출가이기도 한 스타버기 나는 지금 스타로서 지금 지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헐리우드에서는 많은 좌편향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꾸기 노력을 해보았지만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그들과 다른 우리 보수 진영만의 소셜미디어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자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 소재하고 있는 카세야라는 회사가 랜섬웨어에 관한 메스터 암호를 지금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획득했는지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나 카세야가 모든 랜섬웨어를 다 치유할 수 있는 메스터 키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천여 곳이 지금 해킹을 당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카세야가 있을 줌으로써 다 해제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푸틴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미국에 돌아와서는 우리가 그것을 용납 못할 만한 그 비기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호사가들은 조 바이든이 러시아에 진빚이 많아서 이것을 당분간 그냥 두고 어느 정도 러시아에 돈이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해제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카시아를 통하여 모든 랜섬웨어를 다 방어할 수 있는 그 마스터키를 받았다는 것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연방수뇌재판부에서 알라바마주 교도국장인 윌리 벌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알라바마 교도소의 윌리 벌크는 엘모 교도소에서 인권 유린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교정을 하지 않아서 형사소출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부하인 유리시스 올리브가 수감자들을 굿하고 고문하는 것을 창너머로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것이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여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최종 선고는 아직까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구형에 의하면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으며 약 10년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장으로 교도관들이 잘못된 행위를 말리고 교정을 해야 될 교도소장이 그것을 부추기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거기에 대하여 공범으로 지금 오늘 기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도 판단이 가지가 않습니다. 한간에 많이 떠돌고 있던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관타나모 섬에서 지금 군사재판을 받아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많은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로이터 통신이 그것은 가짜입니다고 팩트체크를 통하여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루머성의 기사는 Real Raw News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 나온다고 하면서 그들이 밑에 맨 마지막에 부관부 조항으로 넣은 외부 조항을 보게 되면 유머, 패러디, 풍자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사이트입니다 하고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의 말에 의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불과 3일 전만 해도 부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목격이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역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끝도 없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정확한 팩트만 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은 적당히 걸러서 듣는 것도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